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영삼 칼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윤석열 대망론 정말 지속될 것인가? 윤석열 대망론 이렇게 빨리 국민적 기대로 떠오르고 있는가? 깜짝 놀란 리서치 결과를 가지고 윤석열 대망론이 과연 지속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월 26, 27, 28, 3일 동안 전국의 천여 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리서치라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세계일보의 의뢰를 받아 전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입니다. 물론 다른 항목도 많이 있는데 그 조사에서 차기 대통령 후보로 누가 적합하다고 보느냐라고 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이낙연, 한교안, 안철수 이렇게 다 집어넣으면서 윤석열 이름을 집어넣은 결과입니다. 집어넣은 결과에서 정말 놀랍게도 이낙연 후보가 32%로 무조건 1등이지만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2위로 나타났습니다. 그 위가 10.8%, 그리고 3위가 황교안 10.1%, 그리고 기타 이하 등등으로 지금 이재명이네 박원순이네 이렇게 쭉 나왔습니다. 우선 황교안, 윤석열 두 후보를 합친 것이 이렇게 20%를 넘는다고 이렇게 봤을 경우에 차기 대권의 이 반문 정서가 상당히 강하구나 하는 점을 우선 볼 수 있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차분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사실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2019년 8월 초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죠. 조국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하고 청문회를 열고 청문회가 끝나는 2019년 9월 6일 날 밤 10시 반에 조국의 부인 정경심을 윤석열 검찰이 불구속 기소하고, 이때부터 조국 사태가 계속되면서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간의 갈등 일방적이었죠. 일방적. 원칙적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온갖 가진 압박을 넣은 겁니다. 심지어는 피의자로 조사를 받는,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는 그 당사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아예 지명을 해가지고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장 줘서 조국이가 또 법무부 장관 돼가지고 또 무슨 감찰권과 인사권으로 또 무슨 검찰개혁이라는 이 가짜 이름하에, 가짜 검찰개혁이죠. 그 이름하에 윤석열 검찰총장 온갖 압박하고, 윤석열을 압박하고, 수사팀을 압박하고,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을 방해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총장이 10월 3일, 10월 9일 광화문에 수백만 명의 인파가 나와서 조국 사태를 외칠 때까지 일관성있게 버텼죠. 그리고 조국이 물러나고 추미애 법무장관 오고 또 인사권을 가지고 또 윤석열 총장 압박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오히려 더 이번 1월 26, 27, 28 이 조사보다도 한 3주 전 앞서서 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갤럽이 조사를 해서 그때 갤럽은 차기 대권 주자로 누가 적합하냐고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때 윤석열 총장이 1%로 딱 등단한, 그때는 이름을 아예 안 넣고 주관식으로 물어본 거죠. 오픈 질문이라고 하는데 주관식으로 물어봤다 1%가 나와서 그때 제가 민영상 칼럼에서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놀랄만한 결과다. 그런데 3주 후에 객관식으로 답지를 주고, 인물 답지를 주고 보니까 윤석열 총장이 2% 올라왔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원칙적인 수사를 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대한민국 국민검사 윤석열에게 가진 핍박을 가하는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문 정서인과 동시에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고 정말 강골 검사로서 버티는 이 원칙적인 측면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기대를 사고 차기 대권 후보 주자로서 결국에 이 물망에 오르는 이런 놀라운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열 총장이 끝까지 이 버티는 것도 버티는 것이지만요, 2월 1일 날 자천돼 가지고 지방으로 가는 240여 명의 검사들에게 떠나보내는 인사를 했는데요. 검사 246명 여러분, 어느 위치 어느 임지에 가나 검사는 검사 동일체 원칙에 따라서 운영되는 조직이다. 나 검찰총장 윤석열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몸이 돼서 오직 흔들림 없는 수사, 흔들림 없는 정의를 세우고 인권 존중을 하는 그런 검사가 되자.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대한 저항도 있다. 이건 조국의 저항, 문재인의 저항을 얘기한 거겠죠. 그걸 뚫고 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것을 잘 헤쳐나가면서 원칙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다. 여러분은 검사이면서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공직자다. 어느 위치에 가든 검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늘 성찰하고 또 공직자로서 본분을 잊지 않도록 해달라. 이런 명연설의 당부를 임지로 떠나는 246명의 검사들에게 하는 이 윤 총장에 대해서 검사들이 얼마나 존경하겠습니까? 이렇게 윤석열 총장이 언행을, 일치를 보이면서 후배들을 아끼고 힘을 보여주기 때문에 바로 차기 대권 주자로 10.8%라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막말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어디 대권한다고 뭐 박원순이 같이 대권병에 걸려서 돌아다니기를 했습니까? 안철수 같이 먼 여기 독일 갔다 뭐 갔다 와서 당을 만든다고 했습니까? 뭐 이재명이 같이 뭐 대권에 한번 나와보기를 했습니까? 예? 뭐 유승민이 같이 뭐 해보기를 했습니까? 심상정이 같이 해보기를 했습니까? 정말 표현을 좀 거칩니다만 아무튼 군소, 조무래기 후보들, 도토리 후보들 싹 제치고 두 자리 숫자로 심지어는 황교안 후보까지, 황교안 대표까지 제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뭐 통계상으로 보면 의미 없죠. 두 사람 똑같다고 보이는데요. 이런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그것은 바로 그 저간에 6개월 동안 보여준 윤석열 총장의 국민검사로서의, 공직자로서의 태도, 원칙 세우고 강골 검사로서의 태도, 그리고 후배 검사들한테 하는 이런 연설문, 그리고 또 1월 신년사에서 검사들에게 당부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국민들에게 다 소문으로 전해지고 읽혀지고 해서 대권 후보로 이렇게 우뚝 섰다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2019년 10월 10일 날 민영상 칼럼 방송을 통해서 최초로 이렇게 시중에 보니까 윤석열 대망론이 지피고 있다라고, 어찌 보면 대한민국 언론에서 제가 최초로 윤석열 대망론이 뜰 것이다라고 방송을 한 민영상 칼럼입니다. 뭐 제 자랑 같습니다만 아무튼 저는 믿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대권 후보는 강자하고 부딪히면 대권 후보가 돼버린다는 거죠. 이해창 총리가 김영삼 대통령 들이받고 바로 대권 반열에 서버렸지 않습니까? 대쪽 이미지로 말하자면은. 그런 측면에서 하는데, 제가 이제 여기까지는 우뚝 섰다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이게 과연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이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저는 보수 진영에서 정말 단독 질주를 쭉 해왔던 황교안 대표한테 이건 나쁜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흔히 하는 말로 윤석열 총장이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황교안 대표가 페이스메이커가 될지 모르지만은 중도 보수 성향의 국민들이 이렇게 한껏 차기 대통령 후보로서 기대를 갖고 윤석열을 갖다가 탁
물망에 오름으로써 황교안 대표에는 선의의 경쟁자가 생기는 거고 일종의 페이스메이커가 생기는 거고 또 이것에 대해서 황교안 대표도 더욱더 강해지려고 하고 황교안 대표 또한 아주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정치 활동을 더 하게 되는 그런 또 효과도 있고 하는 측면에서 황교안 대표에게는 저는 나쁠 것이 없다. 왜냐하면요, 이 조사 결과를 분석을 해보니까 이 집단별로 분석을 해봐서 이제 지지성, 정치 지지 성향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을 지지하느냐, 한국당을 지지하느냐, 지지정당 없다. 이렇게 정당별로 지지층을 보는데 지지정당 없다라는 이런 그 응답자를 갖다가 우리가 중도층이라고 이렇게 데피니션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 중도층, 지지정당이 없다는 중도층에서는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 윤석열 총장이요 25.8%로 1위입니다. 1위. 중도층에서는 이낙연보다도 더 1위예요. 놀라운 숫자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수뿐만이 아니라 보수 중도 세력에서 윤석열 총장을 대권 후보로 하면서 황교안 대표도 같이 페이스메이커로 같이 뛰는 외로운 질주를 하는 것보다 같이 뛰는 이런 측면에서 상당히 효과가 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 주는 메시지는 그렇게 혼자 그렇게 가지 말고 다 힘을 합쳐라. 그런 저는 메시지로 좀 저는 해석을 하고 싶어요. 아무리 본인이 대권하려고 한다고 바둥바둥 해도 안 된다. 정말 제 세력이 합치는데 뜻을 같이 하는. 그래서 범보수 통합 세력에 안철수도 빨리 가서 하는 게 좋다. 이런 메시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승민 의원한테도 마찬가지죠. 황교안 대표한테도 나쁠 게 없지만은 유승민 안철수 후보들에게는 범보수 통합에 같이 힘을 합쳐서 같이 그 안에서 경쟁을 해라. 차라리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닌가 하고 저는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윤석열 총장이 이 중도층에서 지지가 상당히 높았다.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지지되고 이 선거 앞으로의 정치 구도가 지속적으로 총선 때까지고 총선 이후에도 조국 대 반조국, 조국 소 세력 대 조국 이 징계 세력 이 세력으로 이렇게 분화될 경우에는 저는 윤석열 대망론은 계속 지속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 좌파 세력들을 앞세워 가지고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윤석열 이 총장의 각종 살아있는 권력 관련 수사 앞으로 물론 울산시장이나 유재수 무마 사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무슨 사건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들 병원을 포함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런 살아있는 정치 문재인 권력에 대한 관련된 수사를 갖다가 계속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방해를 하면 할수록 윤석열은 앞으로 1년 2년 계속해서 대권 후보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서 이게 단순히 떴다가 사라질 그런 측면에 오히려 이낙연 전 총리의 이 30%대 30% 초반대 이 지지율이야말로 범중도 보수에서 황교안, 윤석열, 유승민, 안철수 이 후보들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이렇게 갈 경우에는 정말 이낙연 전 총리는 친문 세력이 붙어도 연기처럼 지지율이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저는 아주 이 윤석열 대망론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주 저는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2월 3일 날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2월 2일 날 이 윤석열 총장이 이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았답니다. 받으면서 검찰총장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 뜻을 분명히 했답니다. 그리고 이를 보도한 그 언론사에 앞으로 나를 대통령 후보군에서 이름을 넣지 말아라. 이름을 넣지 말아라. 죄해달라. 그리고
국가의 형사법 집행을 총괄하는 사람을 대권 후보군에 넣는 것은 정상적인 국가 기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또 칼같이 원칙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지가 있는 게요. 이번 조사처럼 누구 홍길동 이낙연, 황교안, 윤석열 해서 윤석열 이름을 갖다가 집어넣는 조사에서는 윤석열을 갖다가 뺄 수는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또 현직 검찰총장이고 하기 때문에 그건 뺄 수가 있고, 사실은 또 우리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현직 때 반기문 총장도 빼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제 그 국민 여론은 그 바닥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조사기관이나 해당 언론사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만은 윤석열 총장은 반드시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또 지난 그 3주 전에 나왔던 갤럽 조사처럼 주관식으로 나온 것에 대해서는 대검 관계자도 얘기를 했어요. 객관지 선택지에서는 윤 총장을 포함하지 말라는 취재지만은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은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찌됐건 간에 검찰총장에게는 정치적 중립이 생명과도 같은 것이다, 이런 언급을 하면서 또 확실하게 검찰총장으로서 공직자로서 이렇게 전념하겠다라는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바로 이런 입장들이 오히려 저는 더 윤석열 대망론을 더 짚히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무슨 이낙연, 유승민, 안철수 그 정치인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비하하고 폄훼하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분석하는 차원에서 이낙연의 지지율도 자칫 잘못하면 연기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 그리고 유승민이나 안철수 이런 정치인들도 결국에는 보수로 좀 와달라는 국민적 범보수 중도 대통합의 이런 길로 와서 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는 메시지가 포함된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한다는 이 조사 결과를 해석한다는 저의 그 정치적 분석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제가 2019년 10월 10일 광화문 집회, 두 번의 집회를 보면서 국민 여론에 정말 이러다가는 윤석열 대망론이 자꾸 동네방네 슈퍼마켓이나 평상이나 이런 술자석에서 윤석열이 진짜 대통령 시키는 게 더 낫다라는 여론이 있더라 하면서 윤석열 대망론을 제가 처음으로 언급을 한 이후 2020년 1월 26, 7, 8, 3일간의 조사에서는 윤석열 대망론이 10.8%라는 지지, 더더구나 지지 정당이 없던 중도층에서는 25%를 넘어가는 그런 지지로 나타났다는 놀라운 결과를 갖다가 여러분께 보고 드리고, 또 그에 대한 분석 말씀으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